대법원 2020년 1월 9일 선고 2018-2-61888 판결 사건명 관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판시사항 1. 관세법 제38조의 3 제3항에서 후발적 경정 청구 제도를 둔 취지 및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 중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의 의미. 판결 요지 1. 관세법 제38조의 3 제3항에서 후발적 경정 청구 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 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 표준 및 세액의 산정 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 중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 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 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판시사항 2. 형사사건의 재판 절차에서 납세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판단을 기초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관세법 제38조의 3, 제3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 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칙적 소급. 판결 요지 2. 형사사건의 재판 절차에서 납세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판단을 기초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세법 제38조의 3, 제3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 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세법 제38조의 3, 제3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는 후발적 경정 청구의 사유를 규정하면서 소송의 유형을 특정하지 않은 채 판결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은 국가형벌권의 존부 및 적정한 처벌 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과세 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해 발생한 분쟁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라고 보기 어렵고 형사사건의 확정 판결만으로는 사법상 거래 또는 행위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형사사건의 판결은 그에 의하여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 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 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둘째, 과세 절차는 실질 과세의 원칙 등에 따라 적정하고 공정한 과세를 위하여 과세 표준 및 세액을 확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형사소송 절차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기소된 공소사실을 심판 대상으로 하여 국가형벌권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설사 조세포탈죄의 성립 여부 및 범칙소득 금액을 확정하기 위한 형사소송 절차라고 하더라도 과세 절차와는 목적이 다르고 그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규정되어 서로 상이하다. 형사소송 절차에서는 대립 당사자 사이에서 과세 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 여부에 관하여 항변, 재항변 등 공격, 방어 방법의 제출을 통하여 이를 확정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도 않다. 셋째, 더욱이 형사소송 절차에는 엄격한 증거 법칙 하에서 증거 능력이 제한되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만 유죄의 인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에서의 무죄 판결은 그러한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판시사항 3.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영국 현지 물품을 주문받아 판매하는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인 갑이 배송한 물품에 대해 국내 소비자들을 납세 의무자로 하여 관세법 제94조 제4호에 따른 소액물품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수입 신고를 하자 관할 세관장이 갑에게 관세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관세 및 과소신고 가산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는데 갑이 이와 관련하여 관세법 위반죄로 기소되었다가 무죄 판결이 선고, 확정되자 이를 근거로 위 부과 처분에 대하여 경정 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관장이 거부한 사안에서 갑에게 무죄를 선고한 관련 형사 판결에 의하여 당초 부과 처분의 과세 표준과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가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3.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영국 현지 물품을 주문받아 판매하는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인 갑이 배송한 물품에 대해 국내 소비자들을 납세 의무자로 하여 관세법 제94조 제4호에 따른 소액물품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수입 신고를 하자 관할 세관장이 갑에게 관세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관세 및 과소신고 가산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는데 갑이 이와 관련하여 관세법 위반죄로 기소되었다가 무죄 판결이 선고, 확정되자 이를 근거로 위 부과 처분에 대하여 경정 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관장이 거부한 사안에서 갑에게 무죄를 선고한 관련 형사 판결에 의하여 당초 부과 처분의 과세 표준과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즉 갑이 물품을 해외 판매자로부터 수입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거래 또는 행위가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되어 관세법 제38조의 3, 제3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년 1월 16일 선고 2016-2 35854, 35861, 35878, 35885, 35892, 35908 판결. 사건명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시사항 1.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 대공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의 적용 대상인 룩셈부르크의 거주자의 의미, 룩셈부르크 법에 의하여 포괄적인 납세 의무가 인정되는 자, 및 이때 법정 요건을 갖춘 면세 혜택 등에 따라 실제로 과세되지 않은 경우 납세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 요지 1.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 대공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은 제1조에서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주소, 거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경영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그 국가에서 납세 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룩셈부르크의 거주자라 함은 룩셈부르크 법에 의하여 포괄적인 납세 의무가 인정되는 자를 말하고 그와 같은 납세 의무가 인정되는 이상 법정 요건을 갖춘 면세 혜택 등에 따라 실제로 과세되지 않았더라도 납세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2.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 대공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남목 또는 제11조 제2항에서 정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 요지 2.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 대공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나목은 수취인이 상대방 국가의 거주자인 수익적 소유자로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지분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배당에 대한 원천 지급 과세가 총 배당액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약 제11조 제2항은 수취인이 상대방 국가의 거주자인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이자에 대한 원천 지급 과세가 총 이자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소득에 관련된 사업활동의 내용과 현황, 소득의 실제 사용과 운용 내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3.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 대공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제28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 협약 서명 후 룩셈부르크에 의하여 제정될 유사한 법에서 의미하는 지주회사의 의미 및 단지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하여 주식 등 증권을 취득하는 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판결 요지 3.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 대공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이하 한룩 조세 조약이라 한다. 제28조는 이 협약은 룩셈부르크의 특별법, 현행 1929년 7월 30일자 법 및 1938년 12월 17일자 법령 또는 이 협약 서명 후 룩셈부르크에 의하여 제정될 유사한 법에서 의미하는 지주회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중 1929년 7월 30일자 법은 다른 룩셈부르크 또는 외국 회사의 주식 또는 기타 유가증권을 취득하여 운용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 목적으로 하되 산업활동과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룩셈부르크 회사를 지주회사로 정의하면서 이와 같은 지주회사에 법인세 등을 면제하는 과세 특례를 정하고 있다. 한편 1938년 12월 17일자 법령은 최소 10억 프랑이 외국 회사 자산이 출자된 지주회사의 경우 지주회사가 납부할 법인세를 지주회사가 지급한 이자, 배당, 이사 급여의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과세 특례를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조약 규정 및 룩셈부르크 관련 법령의 문헌과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한룩 조세조약 제28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 협약 서명 후 룩셈부르크에 의하여 제정될 유사한 법에서 의미하는 지주회사는 주식 등 증권의 취득을 통해 자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고 1929년 7월 30일자 법 또는 1938년 12월 17일자 법령과 유사한 룩셈부르크 법에 의하여 과세 특례를 받는 지주회사를 뜻하며 이러한 목적 없이 단지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하여 주식 등 증권을 취득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4.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과는 별개로 과세 표준이 되는 해당 법인세액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법인세분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4. 구지방세법 2011년 12월 31일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 제4호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법인세분이라고 정의하고 같은 법 제86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세에 납세 의무가 있는 자에게 법인세분을 부과하도록 정하며 같은 법 제89조 제1항은 법인세분의 세율을 법인세액의 100분의 10으로 정하고 있다. 구지방세법 제96조는 제1항에서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자, 이하 특별징수 의무자라 한다. 특별징수 의무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법인세액에 위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분 세액을 특별징수하도록 정하면서 제2항에서 특별징수 의무자가 법인세분을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도록 정하고 제3항에서 법인 세분의 특별 징수 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세액을 특별 징수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문헌에 비추어 볼 때 법인세분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에 부과하는 것이어서 법인세 납세 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법인세액은 법인세분의 과세표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과는 별개로 과세표준이 되는 해당 법인세액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법인세분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판시사항 5. 룩셈부르크의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들인 갑투자회사 등이 국내 상장 주식 또는 채권에 투자하면서 을은행 등을 보관기관으로 선임하여 을은행 등으로부터 위 주식 또는 채권 관련 배당과 이자를 수취하였고 을은행 등은 6년 동안 갑회사 등의 위 배당 등을 지급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 대공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남옥의 15% 제한세율과 제11조 제2항의 10% 제한세율을 각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 징수하여 납부하였는데 갑회사 등이 위 조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할 과세관청 등이 을은행 등의 배당 등에 대하여 구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20% 등의 세율을 적용한 해당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와 구지방세법 제96조에 따른 특별징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각 부과 처분한 사안에서 재반 사정에 비추어 갑회사 등은 룩셈부르크에서 포괄적인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룩셈부르크의 거주자에 해당하고 위 배당 등은 수익적 소유자로서 룩셈부르크 거주자인 갑회사 등에 지급된 것이어서 위 조약 제10조 제2항 남옥의 15% 제한세율과 제11조 제2항의 10%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5. 룩셈부르크의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들인 갑투자회사 등이 국내 상장 주식 또는 채권에 투자하면서 을은행 등을 보관기관으로 선임하여 을은행 등으로부터 위 주식 또는 채권 관련 배당과 이자, 이하 배당 등이라 한다. 배당 등을 수취하였고 을은행 등은 6년 동안 갑회사 등의 배당 등을 지급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 대공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이하 한룩 조세 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남옥의 15% 제한세율과 제11조 제2항의 10% 제한세율을 각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 징수하여 납부하였는데 갑회사 등이 한룩 조세 조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할 과세관청 등이 을은행 등의 배당 등에 대하여 구법인세법 2011년 12월 31일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20% 등의 세율을 적용한 해당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와 구지방세법 2011년 12월 31일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에 따른 특별징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각 부과 처분한 사안에서 재반 사정에 비추어 갑회사 등은 룩셈부르크에서 포괄적인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룩셈부르크의 거주자에 해당하고 룩셈부르크 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된다는 이유로 룩셈부르크의 거주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갑회사 등의 설립 목적과 사업 내역, 투자자와 투자 대상, 을은행 등의 갑회사 등에 대한 배당 등의 지급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들 및 갑회사 등에 관한 룩셈부르크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갑회사 등은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자 모집, 투자, 투자 수익 분배 등 고유한 경제적 활동을 하였고 그에 따라
배당 등에 대하여 수익적 소유자가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배당 등은 수익적 소유자로서 룩셈부르크 거주자인 갑회사 등에 지급된 것이어서 한룩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남옥의 15% 제한세율과 제11조 제2항의 10%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며 갑회사 등은 한룩 조세조약 제28조에서 한룩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는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 협약 서명 후 룩셈부르크에 의하여 제정될 유사한 법에서 의미하는 지주회사로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년 1월 16일 선고 2019-2-5307호 판결. 사건명 취득세 등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청구의 소. 판시사항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용도 폐지되는 정비 기반 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 의무 성립일인 취득 시기, 정비 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 판결 요지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은 시장, 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가 정비 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 기반 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 기반 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 기반 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 후단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용도 폐지되는 정비 기반 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무상의 승계 취득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한 취득세 납세 의무 성립일인 취득 시기는 같은 법 제65조 제4항에서 정한 정비 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라고 봄이 타당하다.